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6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거짓인식의 구조 그랬어요. 우리는 일지사상이라고 해서 일지의 모습에 일지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이 거짓의 인식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사상, 이거 그칠 지자예요.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거짓과 인식의 구조는 인간의 삶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면 정연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된 의식과 왜곡된 판단을 통해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일치된 발음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거짓 인식이 단순한 정보의 오류가 아니라 인식 구조 자체의 왜곡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오류 그러면은 내가 인지를 잘못한 형태에 있어서의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뭐예요? 인식 구조 자체의 왜곡에서 우리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요? 오류가 발생이 된다. 자, 이제 봅시다. 거짓 인식의 출발. 이 얘기는 거짓 인식의 출발이라는 건 내가 일치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나를 보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일치 형태의 지금 거짓 인식이 나와 세계가 어떻게 해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인합일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깨달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발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견이라고 했죠? 이 정견의 관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지사상에 따르면 본래 세계는 하나의 통일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관계적 존재라는 얘기는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 이 유기적 관계는 마치 우리 힌두교의 인드라만과 같은 형태예요. 내가 그 그물의 하나에 속하면은 모든 것도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발음의 관점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이자 전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이자 전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자 전체라는 것은 발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달리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되는 게 인식 구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리를 만들어내죠. 이게 나와 타자,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 생각과 현실. 이러한 분리 의식이 생기면서 뭐가 되죠? 이 분리 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에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생각에 분열이 있으면서 인간은 세계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이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 또는 내가 본 바로만 본다는 거죠. 이때 생각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합리주의, 이걸 뭐예요? 경험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 이전의 상태를 망각하게 됩니다. 분리 이전의 상태를 망각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관계적 존재인데 이것을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망각으로 인해 분리 개념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기준을 이원적 관점을 갖게 되면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짓 인식의 출발점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봅시다. 이게 분리 개념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이원적 관점이 되죠. 이 이원적 관점이라는 거는 이게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망각으로 인해 그랬으니까 이거 플라톤이 국가에서 레테이강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레테이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 있던 진리를 우리는 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망각한 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요?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회복하기 전의 관점이 유언적 관점이에요.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보려고 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짓의 인식이 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회복하기 전의 관점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이 불교에서는 이게 무지와 집착이에요. 무지와 집착으로 인해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부분인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죠? 부분인식이라는 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세계가 하나의 관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세계가 하나의 관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모두가 유기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분리된 부분만 본다는 것은 이게 전체적 관점의 이 시각을 놓쳤다는 거죠.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라졌다는 거는 이 정견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는 부정견의 입장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도출이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도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뭐를 판단을 이끕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일어나요?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이 선택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얘가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이라는 건 사실과 일치죠. 사실과 일치되니까 이걸 역으로 거스르면 이렇게 돼요. 이걸 역으로 거스르면 얘는 이라는 것이 뭐요? 전체적 관점이 되고 이것은 발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바른 판단과 바르지 않은 판단의 결정을 선택하여 내리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온 사실이 온전한 하나의 사실과 일치된 것이라면 이 얘기는 발음을 지닌 것이라면 또는 뭐예요? 전체적 관점으로 우리가 일관한다면 이 얘기예요. 일치된 것으로 혹은 분리된 것으로. 이 분리됐다는 것은 뭐죠? 정과 부정의 이 중에 이제 선택해서 갖는다는 거. 또 전체적 관점이 아니라 편협적인 그런 관점으로 일관하면서 뭐가 돼요?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거는 자기 생각이 온전한 하나의 사실로 본다면 이게 온전한 하나의 사실로 본다는 것은 발음에 입각해 본다면 이 얘기예요. 발음에 입각해 본다면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을 지닐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이 이거는 분리된 거죠. 분리된 사고로 자기 생각이 온전한 하나의 사실이 아닌
분리된 일부의 것으로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이 결국은 뭐를? 오류를 발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오류지만 좀 더 하면은 문제와 갈등을 유발합니다.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그 분리된 일부의 그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한다는 거죠. 내가 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아 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옳은 듯이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신의 관점으로 바르다는 해석을 덧붙이죠. 예.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과정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일 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걸 속이는 것을 내가 아니야 속이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어. 왜 믿느냐? 내가 얘기하는 게 바르기 때문에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짓에 대해 동조를 하게 되죠. 거짓에 대해 동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거기에 있어도 금전적이나 어떠한 이익이 연관이 됐을 때는 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기의 행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스스로 자기 해석과 판단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면 그 결과 거짓 인식이 형성이 됩니다. 거짓 인식은 누가요? 자기가 나한테 자기 스스로 거짓 인식을 형성을 해서 바르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상대한테 그게 맞아라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겨요? 거짓 인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 형성된 것으로 우리는 거짓의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 거짓의 판단은 결국은 뭐죠? 나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이 실수는 결국은 뭐죠?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의 발생은 이익과 연관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익이 아닌 손실을 크게 입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욕망과 이해관계가 인식을 왜곡을 합니다. 이 욕망과 이해관계라는 건 결국은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이 욕망과 이해관계라는 거는 이게 이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냐 아니면 부정당한 이익이냐 이 상태에서 인식을 왜곡합니다. 그럼 뭔가 한번 봅시다. 일지사상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거짓 인식을 강화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과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익 창출로 인해서 이게 다른 이익 창출이냐? 다른 이익 창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의에 합당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짓 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가 뭐예요? 이게 바르지 않은 이익이고 이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에 따르는 거죠. 이 불의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뭐죠? 잘못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죄가 되는 거고 죄와 벌을 받게 되는 그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과 이해관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실에 대해 대체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자신의 이익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 내가 챙겨야 되니까. 내가 뭐를요? 이익을.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게 유리한 형태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해갖고 그냥 믿는 거죠. 이때는 뭐가 돼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 그랬으니까 바르지 않은 것도 우리는 바르게 모르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고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의 이익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인식은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른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 이해를 갖는 것으로 스스로 정당하게 합니다. 이 객관적 이해라는 거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야.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또는 보편적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바뀌는 거죠. 이제 상식적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정당화하려 합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면 상대를 그렇게 인지를 시키도록 하니까 상대 또한 야 제가 저렇게 얘기하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꾀임에 빠진다는 거죠. 이러한 정당화 방침은 자신이 지닌 욕망과 이해관계가 사실에 부합한 판단이라 생각하게 되어 자신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정당하게 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맞아 이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기 당하는 그 길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기가 아닐 거야. 이게 제대로 된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이 사실을 왜곡하도록 만들게 되어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보면 우리는 상대와 뭐로요? 상대와 뭐로? 말이란 건 언어죠. 언어와 행동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나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대도 이거를 가지고 상대도 이렇게 우리는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와 개념이 현실을 가리는 그러한 상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어와 개념이 현실을 가린다는 얘기는 보세요. 인간은 세계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개념을 통해 이해를 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언어 철학, 언어 분석이라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 이해합니다. 이 얘기는 언어 분석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 뭐죠? 비트겐슈타인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초기 연구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언어와 개념은 현실을 단순화하고 고정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행위, 사실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와 사실이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언어가 비로소 제대로 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악, 옳음, 그름, 우리, 남과 같은 이분법적 개념은 실제로는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분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관계적 현실이 개념 속에서 단순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자, 선의 개념이 무조건 착한 것일까요? 아니요. 발음도 되고 의도 되고 등등의 이게 그 가치로 다른 가치로 이거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다 보니 왜곡될 수 있다. 이 왜곡된 의미는 단순한 언어의 의미보다는 관계를 통한 사실의 의미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왜?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적인 거지만 그 개념이 뭐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실과 일치되는 그 행위의 개념이 선에 맞느냐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봐야 되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봐요? 관계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통한 사실의 의미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관계적 현실을 넣어서 갖는 개념은 한 단어로 단순화 고정화시킴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단순화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단순화 작업이 하나의 모든 단순화된 언어의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적합한 상황에 맞는 언어로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언어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뭐예요? 진리라는 단어 이외에는 없어요. 진리 이외에는. 그 다음 다섯 번째 거짓의 인식의 완성 그랬어요. 거짓의 인식의 완성인데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기나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는 인식의 구조에서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야 맞아 하면서 확신하는 자기 확신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 자기 확신을 거치면서 뭐가 돼요? 거짓이 내게는 어떻게 해요? 내게는 사실로 동갑이 됩니다. 이 사실로 동갑이 되면서 우리는 뭐를 사기라는 게 현실로 다가오죠. 이렇게. 그래서 거짓은 단순한 착각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자신이 만든 해석을 거짓이 아닌 사실로 확신하게 되면서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그걸 참이라고 믿는 거죠. 거짓을 참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뭐죠?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된 인간은 자기 생각의 분별 기준으로 삼아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거는 거짓이 아닐 거야 라고 자기 확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삼아서 사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실을 선택하는 게 뭐죠? 거짓된 형태의 것을 맞아 다른 사실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이 발생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 거짓을 스스로 정당한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아니야, 이건 정당한 거야, 이건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를 시키고 다른 관점이 배제가 되면서 비판적 성찰이 상실이 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다른 거는 자원을 배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의 비판적인 관점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생각 속에서 사실의 세계를 바라보는 상태가 되기에 왜곡된 소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일지사상에서 보는 거짓 인식의 전체 구조를 봅시다. 인식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의 구조 현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인식의 구조는 세계의 본래 상태는 관계적으로 하나인 세계가 돼 있어야 되죠. 인식이 분리가 되면 나와 세계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인식은 결국 전체 대신 부분만 이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과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와 개념의 고정화는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현실을 단순화하고 확신의 형성. 그래 네가 맞아 내가 맞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도 그거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거짓 인식이 고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짓을 스스로 이게 다른 것으로 사실화해 버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세계의 본래 상태와 관계적으로 하나인 세계, 이건 정상이죠. 이건 정상이 된다는 건 일치감이죠. 이 일치감이 된다는 건 정견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분리가 됐다는 건 나와 세계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뭐가 발생이 돼요?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사고가 발생이 되죠. 따라서 이때는 일치감이 아니라 분리감이 나오는 겁니다. 부분 인식, 이건 전체 대신 부분만 이해를 하죠.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왔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일치감이 아닌 분리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욕망과 이해의 개입, 자기 정당화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사고 발생되죠. 이것도 역시 분리감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언어와 개념의 구조가 너무 단순화를 하다 보니까 관계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짚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돼요. 사고가 발생이 되죠. 이 역시 분리감으로 우리가 발생된 형태이다. 그리고 확신의 형성, 확신이 되니까 내가 거짓이 인식에 고착이 되는 거죠. 아, 거짓이 곧 아니야, 옳은 거야, 바른 거야,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확신이 형성이 되면서 뭐가 돼요? 오류가 발생이 되면서 사고 발생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 분리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본다는 일치감의 그 선에서 벗어난 분리감이라는 것은 항시 우리는 오류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무척 많은 우리의 인식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거짓 인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볼까요? 거짓 인식의 문제 해결 방법. 지금 이런 형태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발생된 문제를. 자, 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일지의 인식입니다. 이건 뭐예요? 정견의 상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일지 사상에서는 이러한 거짓 인식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지 상태의 유지로 봐요. 따라서 일지는 세계의 관계적 통일성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거 일치감을 지니고, 그러다 보니 부분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며, 이 전체 맥락을 본다는 건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래서 자기 욕망을 성찰하고, 이 자기 욕망을 성찰한다는 것은 정견의 관점을 가져서 존재와 관계를 함께 이해하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존재와 관계를 함께 인식한다라는 얘기는 나와 타자가 공존하는 영역을 공유합니다. 이 영역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곧 나와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 즉 일치감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거짓 인식을 넘어서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관계, 즉 일치감 속에 있다는 것은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인도와 차도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되죠. 인도로 가다가 갑자기 차도를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상태의 모습은 발음의 위치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인도를 떠나지 않은 곳에서 나의 견해를 내가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제대로 걸어가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정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견의 관점을 지닌 자가 보는 상태를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라는 사실로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정견의 관점을 지닌 자가 보는 상태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이 얘기는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도 이익이 돼야 됩니다. 이러려면 결국은 뭐를 지녀야 돼요? 나는 중용의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 중용의 자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성이요? 정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한글로 어떤 표현을 해요? 잘해야 합니다. 잘하자라는 게 이거예요. 잘하자. 뭐를 잘해요? 정성을 깃들여서 내가 인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한다면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다.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일지사상은 이러한 모습을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지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치 상태의 모습을 지녔을 때 우리는 항시 오류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일치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고 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